네, 다이오드가 들어간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 예제는 다이오드가 들어간 아주 단순한 회로이긴 하지만 이 예제를 이해하는 것은 이 이후의 모든 내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숙지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오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 먼저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전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게 테브란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다이오드가 들어가는 회로라고 해놓고 전압원 하나, 저항 하나, 그리고 다이오드 하나 이렇게 세 개의 회로가 직렬 연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하는 소자를 배웠는데 이 소자가 들어가 있는 회로, 임의의 회로가 있다고 합시다. 임의의 회로가. 그럼 그 임의의 회로에서 다이오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테브란의 등가 회로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VOC 테브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이 예제에 주어진 회로는 임의의 회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임의의 회로에서 이 다이오드를 제외한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죠. 여기를 끊고 나머지 이 몽땅 다를 테브란 등가회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뭐 저항이 여기 붙건 여기 붙건 그건 뭐 상관이 없으니까 동작하는 데는 아무 차이점이 없죠. 다이오드 입장에서 차이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림은 전압원 하나, 저항 하나, 그리고 다이오드로 보이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회로에 대한 해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회로를 분석을 하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을 왼쪽 플러스로 넣고 정의를 했습니다.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이오드 이와 같은 형태로 하니까 그 다음에 전류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이오드가 켜졌을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 쪽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변수를 임의로 이렇게 정한 거죠. 자, 이걸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해석을 하기 위해서 KVL 적용해 보겠습니다. KVL을 여기 지금 노트에 써 있는 그 수식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번 여기서부터 아무데나 여기서 시작을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한번 돌아볼게요. 쭉 가다 보니까 플러스 2가 됐죠. 플러스 2 여기 플러스 2 쭉 가다 보니까 마이너스 VR이 됐어요. 마이너스 VR 쭉 가다 보니까 또 마이너스 VD 하면 제자리입니다. 마이너스 VD 하면 제자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 주어진 첫 번째 수식이 맞다는 거,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쓰면 바로 아래에 있는 수식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네,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ID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전체에 이 회로 전체에 이렇게 전부 다 ID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VR은 R 곱하기 ID가 되는 거죠. 옴의 법칙에 의해서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가 또 여기 넓으니까 여기다 할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초록색을 한번 지워볼까요?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보가 있는데 V I VD ID라고 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 요 회로에 대해서 분석을 했더니 이런 관계식을 얻었어요. 식 2.1을 얻었습니다. 자, 그럼 식 2.1은 여기서 보게 되면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절편 두 개를 구하면 알 수 있겠죠. 자, x절편을 보게 되면 x절편은 뭡니까? ID가 0일 때죠. ID가 0일 때. ID가 0일 때니까 E는 VD가 되겠죠. 그죠? 어디 있을까? x절편 ID가 0일 때니까 E는 VD
VD는 2가 되겠죠. 여기가 2가 될 겁니다. 이 점을 지나겠죠. 반면에 y절편은 VD가 0일 때죠. VD가 0이면 얘가 0일 때니까 ID는 R분의 2가 되겠죠. ID는 R분의 2.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R분의 2가 될 겁니다. 아이고, 좀 삐져졌다. R분의 2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이 두 개를 잇는 직선이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잇는 직선. 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이런 직선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직선상의 어딘가에서 동작을 하고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회로에 대해서 이 다이오드라고 하는 소자는 또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관계 갖고 있냐면 이렇게 가는 살짝 밑으로, 아이고 너무 밑이다. 살짝 밑으로 거의 0이랑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런 관계를 갖고 있죠. 이 다이오드라는 소자 자체가. 그죠? 네. 따라서 이 회로는 어디서 동작하고 있냐면 바로 이 점에서 동작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VD는 실제 값은 이런 값일 거고 ID는 실제 값은 이런 값이 되겠죠. 네, 그럴 거다라는 것을 앞선 로드라인 어널리시스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표시한 게 바로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건 직선이고 이거는 곡선인 거죠. 자, 그래서 저 점을 이제 우리가 구하면 주어진 회로의 전압과 전류를 다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전기 회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전기 회로의 어떤 소자, 뭐 임의의 소자죠. 혹은 모든 소자의 전압과 전류를 다 알면 그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회로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하나밖에 없죠. 전부 다 시리즈로 연결됐기 때문에 전류는 요 하나만 구하면 됩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구해졌으면 그 전류가 바로 이게 실제로 요 ID 값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게 구했으면 여기 이 전압이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이 다이오드 이 전압이 되는 거죠. 이 전압. 이 전류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구해지면 다이오드에 보이게끔 다이오드에서 이 교점으로부터 우리가 VD와 ID가 구해지면 그러면 뭐가 또 구해집니까? VR도 구해지죠. 그죠? 왜냐면 VR은 여기 있잖아요. VR은 E-VD일 테니까 여기서 이 E는 일반적으로 주어진 값이죠. 그리고 R도 주어지는 값입니다. 보통 E하고 R이 주어질 때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소자의 전압과 전류를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해석이 끝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랬는데 이게 곡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익스포넨셜 함수 얘기죠. 익스포넨셜 함수죠. 익스포넨셜 함수입니다. 이게 만약 수식으로 풀려면 조금 신경 써야 되겠죠. 근데 그래프로 하려면 구할 수는 있지만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으로 이제 보는 거니까 이게 정확할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그죠? 물론 익스포넨셜도 이거 수치 해석을 푸는 거지만 이제 엔지니어니까 우리가 물론 정확하게 값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지만 엔지니어는 코스도 되게 중요하죠.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얼마나 의미 있는 값을 도출해낼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정확한 오차 없이 완전히 정확한 값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에게 허용된 오차 범위 이내에서의 값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 무지무지하게 정확한 소수점 이하의 뭐 10의 자리까지 뭐 정확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정확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example 2.1 이어지는 example에서는 구체적인 숫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좀 보게 되면 팔판 8번째 에디션에 대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교재로 활용하고 있는 게 11판인데 11판이나 8판의 회로는 똑같아요. 단지 이 저항의 숫자만 다릅니다. 값만 달라서. 근데 제가 왜 굳이 8판을 갖다 놨냐면 얘는 암산하기 쉬워서 그래요. 10V하고 1kg니까 계산하기 되게 쉬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예제로 굳이 선정을 했습니다. 값을. 자, 똑같은 회로예요. 자, 똑같은 회로에 대해서 이렇게 곡선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곡선과의 교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했더니 이게 보니까 대략 9.25mA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충 이 교점이 0.78V 정도였다고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대략 이 정도가 됐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비교적 정확한 거죠. 왜냐하면 곡선의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했을 때의 결과였다고 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앞서서 뭘 배웠냐면, 자, 다이오드를 실제가 아닌 이상적인 다이오드처럼 자, 이상적인 다이오드와 그 다음에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잘못했다. 이상적인 다이오드와 그 다음에 조금 더 실제에 가까운 다이오드 어떤 거였습니까? 여기가 0.7V짜리에 대해서 봤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다이오드가 이렇게 정확한 거 말고 근사화한 걸로 한번 대체를 해서 구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사화한 거, 이렇게 근사화한 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해봤더니 일단 먼저 이거 초록색 이 0.7V에 대해서 한번 여기 살펴봤습니다. 0.7V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렇게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9.25. 9.25? 이게 뭔가 이상하죠? 9.25가 맞습니까? 10에서 9.3이죠, 그죠? 네. 자,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자, ID는 R분의 E-VD인데 지금 여기가 1kg고 여기가 10이고 이게 우리가 0.7이라고 했으니까 0.7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에서 0.7은 9.3이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9.3mA가 될 겁니다. 즉 얘는 9.3이라는 거죠. 예. 이거는 9.3mA가 되겠습니다. 네. 실제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하죠. 9.25. 아까는 9.25였었죠. 9.3이 된다는 거죠. 자, 반면에 여기 이상적인 다이오드에 대해서 했을 때는 이제 10mA가 나오고 0V가 되겠습니다. 0V, 10mA. 자, 그래서 보니까 이상적인 다이오드를 했을 때는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이 0.7V짜리 이 초록색 이 모델로 하니까 이렇게 해서 모델로 구한 값이나 여기 여기 0.7V나 9.3이나 너무 얇구나. 0.7V나 ID가 9.3이나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하고 좀 더 진짜에 가까운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0.7V짜리 거기서 수직선으로 근사화한 그런 모델로 하면 그러면 괜찮겠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이번에는 LED가 되겠습니다. LED. LED는 이제 조금 얘기가 다르죠. LED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이 LED는
데이터 시트 보게 되면 각각의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LED 뭐 색상에 따라서라든지 모델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죠.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 1, 2, 3라고 할까요? 하나는 RGY, 빨간색, 초록색, 그리고 노란색에 대한 모델이 있어요.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데이터 시트를 봤더니 켜졌을 때의 전압, 여기 좀 확대했습니다. 켜졌을 때의 전압이 V forward죠. 켜졌을 때 전압이 일반적으로는 각각 이 레드일 때, 그린일 때, 그 다음에 옐로우일 때가 각각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레드일 때를 보면 레드일 때는 일반적으로 1.7V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때 흘려줘야 될 전류는 대략 10ml에서 20ml 정도다라는 거죠. 10ml에서 20ml 정도. 밀리암페어 단위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ml로 잡았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5V이고 얘가 정상적으로 켜졌을 때를 가정했을 때 얘가 10ml가 필요하다. 그때 여기 전압을 보니까 1.7V다 라고 써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연결해야 될 저항은 얼마로 하면 될까를 역으로 알아낼 수 있겠죠. 자, 역으로 알아보게 되면 여기가 5V고 여기 1.7V니까 여기에 3.3V가 걸리게 되겠죠. 그때 여기 이렇게 10mA가 흐르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대략 이 값은 335옴 정도가 연결되면 괜찮겠다라는 것을 역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LED 같은 경우에 통상적인 그런 LED 같은 경우에 5V인 경우에는 330인 335옴짜리 저항이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류가 똑같으니 거의 1.7V 거의 유사한 그대로 거기서 크게 편차가 나지 않는데 10mm가 아니고 만약에 20mm 흘려주겠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저항값 작아지게 되겠죠. 저항을 작게 하면 전류가 더 많이 흐를 테니까 그렇게 되면 빨간색이 켜지긴 하는데 훨씬 더 진한 빨간색이 켜지고요. 반대로 전류가 작아지게 되면 훨씬 더 옅은 색깔이 켜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실험 시간에 전자회로 전실 1 있죠. 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